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맹물만 과다하게 마시는 것을 피하고 과도하게 짜게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전해질 농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인터넷에 간질성 방광염 환우분들 글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염식만 몇 년 했는데 방광이 더 예민해졌어요. 물만 많이 마실수록 화장실을 더 자주 가서 힘들어요. 그런데 소금을 조금 같이 먹었더니 오히려 빈뇨가 줄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배워왔어요. 짜게 먹으면 염증이 심해진다. 방광염이면 싱겁게 먹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일부 환자들은 소금을 같이 먹었더니 편해졌다고 느낄까요? 오늘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이 틀릴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질성 방광염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질성 방광염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이 질환은 방광점막, 조직 및 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신경이 과민해지고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진 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몸이 음식에 너무 민감해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어디서 탈이 날지 모르니까 환자분들도 걱정이 많고 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방광염 환자분들도 캡사이신, 산성 음식 등등 조심을 하다 보니 건강을 위해 저염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식단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염식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싱겁게가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방광염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물을 많이 마셔라 입니다. 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맹물만 과하게 마시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혈중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 물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맹물을 많이 마실수록 소변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항상성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되는 빈뇨입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이미 방광이 매우 예민한 상태예요. 그런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방광이 자주 수축하고 감각신경이 반복 자극되고 배뇨 반사가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빈뇨가 이렇게 반복되면 방광이 민감해지는 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물을 계속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단순히 물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체액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분명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줄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전해질도 조금씩 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신장은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전해질을 여과하고 다시 재흡수해서 배출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약 100에서 200mm몰 나트륨이 소변으로 나가는데요. 빈뇨가 생기게 되면 배설량이 증가해서 혈중 농도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99% 이상은 재흡수하지만 약 1% 미만, 하루에 약 100mm몰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이없게도 빈뇨가 심한 방광염 환자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도 흡수가 안 돼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방광 기능이나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방광이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 소금을 드셔서 효과를 조금 보신 분들은 내가 소금을 먹어서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은 소금의 절대량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농도는 0.9%예요. 이 농도가 우리 체액과 가장 비슷한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 농도를 참고해서 실제 추천드리는 농도는 0.3에서 0.5% 정도예요. 소금 3에서 5g에 물 1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죠. 이렇게 마셔야 물도 제대로 흡수가 되고 전해질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소금만 많으면 짜게 먹는 것이고 물만 많이 마시면 전해질이 희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과 물을 함께 적절히 섭취하면 농도가 안정되게 돼요. 예를 들어 소금을 먹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짜게 먹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소금은 그대로인데 물을 적게 마시면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진짜 짜게 먹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맹물만 과다하게 마시는 것을 피하고 과도하게 짜게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전해질 농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변이 생성되는 패턴이 안정화되고 빈뇨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기 때문에 점막 자극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짜게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농도를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물은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에서 15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신다면 물 마시는 패턴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염분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는 마세요. 무염식에 가깝게 드시면서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염분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과 물을 같이 드세요. 소금 따로, 물 따로가 아니라 소금과 물을 같이 드시는 겁니다. 소금은 많고 물량이 적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만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농도는 0.3에서 0.5% 정도예요. 소금 3에서 5g에 물 1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체액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고혈압 환자, 신부전 환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 그리고 예전에 전해질이 이상이 있었던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 이 경우는 나트륨과 수분 조절을 임의로 변경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간질성 방광염이 소금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다 몸에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맹물만 계속 들이부으면 우리 몸은 그걸 불필요한 물로 보고 빨리 소변으로 배출해 버려요. 마치 스펀지에 물을 부었는데 잡아줄 힘이 없으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고 방광은 쉬지를 못합니다. 이미 예민한 방광을 계속 깨우는 셈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분명히 물을 많이 마시는데 왜 이렇게 건조하고 힘이 들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소금을 더 먹느냐 덜 먹느냐가 아닙니다. 물과 전해질이 균형이 맞냐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간질성 방광염, 저염식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물만 많이 마시는 것도 소금을 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방광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식단과 물 마시는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